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한 주는 굉장히 특별한 한 주죠. 2022년. 그렇습니다. 네, 한 해가 밝았습니다. 야, 올해 무슨 년이죠? 임인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너무 어려워서 발음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렵네요. 네. 네. 어쨌든 새해를 맞이해서 첫 방송인 만큼 또 우리가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거든요. 그럼요. 네. 새해에는 이 문화야 놀자 프로그램이 더욱더 알찬 정보를 또 줘야 되는 관계로. 그렇죠. 네, 각오가 특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 정책이 뭔지 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유정주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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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제가 바라는 문화는 정주는 문화, 정주는 정치입니다. 여기서 정주는 정을 주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너무 센스 있다. 자기소개도 너무 센스 있으셔. 유정주니까 정주는. 근데 오늘 그 의원님이시죠? 네네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여배우를 모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미모가 너무나. 저는 국회의원으로 모셨는데 일단 본인 소개를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하시니까 국회의원이 네. 일단 맞는 걸로. 네. 아, 근데 여배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네네네. 아름다우셔가지고.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 부분 다 편집될 것 같은데. 저도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바쁘시죠? 또 새해도 밝았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네. 지내고 계세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대선 전국이기도 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맡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 더해서 제가 문체위에도 있지만 여성가족위원회에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를 3개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는 연말에 이제 끝이 나기는 했지만요. 네네네네. 그래서 상임위에서 뭐 하고 있는 역할, 네. 그 역할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몸이 한 아니, 사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과연? 저는 잘 모르지만 상임위를 하나만 맡아도 바쁘다고. 네, 그렇죠. 세 가지 어떻게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잘해가지고 일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은 없는 사람이고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야심도 없고요. 단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맡겨진 일이었고, 저보다 보좌진들이 바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하나 더 맡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네. 얼굴이 하얗게.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대충 하시는 그런 의원실이 아니시군요. 어때요? 저희 보좌진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 저는 거의 제 일에 반이 뭘까? 한 70%는 네. 보좌진들이 정말 잘해줘서. 그 네. 숟가락을 하는 얻는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맞아요. 보좌관 이 스태프들 보좌진분들이. 자랑을 또 이렇게 네. 또 하시는군요. 그리고 아주 화목해요. 화목하고. 네. 혹시 저기 회식 자주 합니까? 회식? 아니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회식은 자주 못했고 이렇게 네. 나눠서 밥을 먹거나 점심은 또 되도록이면 같이 먹고 하더라고요. 저만 네네. 빼고. 그래요?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화목한 거예요? 대부분 오찬이 있으니까요. 네. 바쁘시죠. 왜냐하면 상임위를 3개나 하고 네. 또 일정이 보통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또 네. 저희가 오신 김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깊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 유정주 의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또 궁금한 분들이 많으니까 싹 들어가 봅시다. 네. 이게 국회의원 이러면 또 어떤 국회의원인가 이것도 있지만 사실 개인 이 유정주 의원님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원래 정치를 하던 분도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던 분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전공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영화 영상 전공이라고 들으셨는데 네네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쪽에도 계셨고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자, 일단은 영화 영상 전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맞습니까? 애니메이션은 직업. 직업이고. 네. 그 영화 영상 전공은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외모나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모델과나 뭐 이런 거, 연기과 이런 거 가실 것 같은데. 주인공으로 혹시 하시려고 하다가 저는 정말 네. 학교 다닐 때 연기를 해볼래? 이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그래요? 다만 어.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만드는 단편 영화 같은 거에는 뭐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네. 아무도 출연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제가 출연한 적은 있죠. 뭐 그 정도였고요. 네. 뭘까요? 대체 아무도 출연하고 싶지 않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6학년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네. 얼굴이 너무 힘들- 동안이어서 유일하게 출연할 수밖에 그때는 없는. 좀 네, 어려 그렇죠. 보였나 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려운 성격을 가진 아이의 역할이었는데 캐스팅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가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때 했던 연기랑 또 한 번 정도 중편 영화 저희가 만드는 거에 네네. 출연한 거 외에는 본인 시나리오에? 인연이 없고요. 그때는 본인 저는 시나리오로? 시나리오가 아니었고 또 편집이었어요. 편집을 또 하시고. 네, 저희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뭐 감독도 다 하죠. 해보고 뭐의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네네네. 근데 의원님은 그런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본인 적성에 맞으시던가요? 편집 저는 뭐. 사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스토리.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만화도 좋아했지만 예. 소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상하기.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영화 영상을 전공한 이유는 꼭 영화 영상이 아니었어도 되었겠지만 네. 어떤 스토리 창작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갔고요. 연극도 해보고 싶었고 뭐 당시에는 뭐 많은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사람? 네. 예, 그 중에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영화 영상을 하게 되었고 네네. 또 연결되는 지점이라면 애니메이션 역시도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직업으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데 보통 영화 영상이라고 하면 영화 쪽으로 보통 많이 간다고 아마 시청자 네네, 여러분도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으로 또 가시게 물론 스토리는 같지만 네, 특별한 네, 네, 계기가 네. 있었을까요? 20대에는 영화 현장에도 있어봤어요. 또 현장 스텝으로? 예, 그림도 그려보고 했는데 영화가 물론 한 80% 찍고 우리 소위 엎어진다고 맞아요. 예, 잘 안 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미술팀에서도 있어봤고요. 그리고 영화로 한 15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예, 영화의 이해나 뭐 영화 세계 영화사라든지 네네. 뭐 영화 문법 이런 쪽에 강의는 했으니까요. 맞아, 영화랑 저도 아예 들었어요. 동떨어진 삶을 산 거는 아니고요. 또 애니메이션 제작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도 두어 번 했었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차리고 네. 그걸 중심에 둔 이유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가게 된 네네. 결정적인 이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네. 아니, 저희 죄송합니다. 더 끓여도 돼요. 아버지가 애니메이션 1세대십니다. 우리나라 그 첫 애니메이션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예.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요. 예. 지금 많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게 참 안타깝지만, 당시 60년대에 만들어진 첫 장편영 애니메이션의 스텝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스텝이셨고. 스텝이었고 그 뒤로는 이제 자신의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제작 일을 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하면 그거를 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뭐랄까요? 그러니까 고급 취향의 문화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소위 약간 불량식품 같이 바라봤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장이 될 줄은 예, 몰랐지. 그렇죠. 그렇죠. 예전엔 또 왜냐하면 예. 아이들한테 특히 만화, 그러니까요. 만화 영화 이런 건 공부하라고. 개몽 정도? 유해하다 뭐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정책이 거기까지 닿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뛰어난 첫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도 그 뒤로 창작 활성화가 이루어지질 않으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가져다가 하청하는 하청업 국가가 됐죠. 네, 뭐 옛날 로버트 예, 시리즈 뭐 이런 거. 그렇죠. TV에 나오는 이런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들이 맞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제작은 한국에서 많이 그렸던 프로덕션은 그랬던 걸 우리가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 일을 하셨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애니메이션 쪽을 했지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너무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식이니까 예.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20대까지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네. 시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렇죠.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또 어릴 텐데. 때부터 봤고 어. 했는데 제가 어쨌든 참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었어에 딱 정답을 말하기 힘들게 네. 마치 운명처럼 운명처럼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보지 않겠어? 라고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늘 그러네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영향이 있었던 거죠. 영향력을 접근하기가 반대는 누구보다도. 하셨지만 나중에는 끝까지 조력자를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혹시 그 죄송하지만 그 아버님의 대표작이 머털도사. 머털도사. 예. 머털도사에 털 뽑아가지고 이렇게. 예, 떠돌이까치 뭐 시리즈 한때 이제 한국 만화를 와. 중심으로 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창작의 붐이 조금 일었었거든요. 네네네네. 아마 이 올림픽. 방송을 보시는 네, 많은 분들은 한 모르시는 20년 분 정도. 없으실 잠깐만요. 거예요. 머털도사 원작은 이두호 선생님이고. 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신 게 예. 우리 유정주 의원님의 아버지하고 또 MBC 그때 방송국 이랑 같이 하게 됐고 인기 엄청 많았어요. 프로덕션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당시에 어떤 그 스튜디오. 당시에 프로덕션을 하는 정도면 상당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작품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어떤 저작 그 판권, 저작권은 아니죠. 저작권 당연히 이도 선생님이 그렇죠. 갖고 계시고 판권. 판권을 갖고 계셨어요. 네네. 그러다 그럼 저 보니 유정주 의원님은 무슨 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가 네. 그걸 갖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갖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아. 한번 이거 어차피 판권도 있으니 네네네.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다시 머털도사를 만들어 보지 그래. 아.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러시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렇게 생각할 수 아버지는 있죠. 아주 제 한참 전에 망하셨어요. 그래서 예, 어린 시절은 괜찮았는데요. 제가 다 자란 다음에 네. 시대가 바뀌면서 그 애니메이션 문화를 못 따라가시면서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물려받은 건 아니고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판권을 기초로 해서 네. 원작자님을 다시 찾아가서 네. 다시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이두호 선생님을? 예, 맺었죠. 오. 왜냐하면 갖고 계시는 그 판권 계약이랄까 그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각색이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것도 그렇고 뭐 멀티 유즈도 잘 거기까지는 계약이 안 돼 있는 네, 사실상 네. 약간 허술한 계약서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고 네. 이게 제가 속은 거죠. 그 판권 계약서가 있다는 거에 네. 있으면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들어가 보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아, 또 처음부터. 네. 그것도 메리트가 일이다. 없었네요. 그것도 일이네. 오래 걸렸겠어요. 근데 그것도 운명인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맡게 되면 제가 좀 책임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의식은 없는데요. 동기부여도 없고 하게 되면 책임감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다시 부탁을 드렸고 네. 해서 제가 만든 게 EBS에서 만든 2012년 26부작 네. 머털도사 리메이크 버전이 또 와. 있습니다. 네. 이거 잘 냈잖아요, 그것도. 네, 그것도 이두호 선생님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아주 가슴 뭉클 하셨겠어요. 딸이 아버지가 그때 또 감독 보이네. 역할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뭉클하기보단 지금 아버지 역할 크네요. 그쵸. 크셨네.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저는 애니메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웠고 거기에 계시는 이제 작가분들이나 애니메이터들 이런 분들하고의 교류도 전 낯설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당시 둘이 많이 싸웠죠. 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못할 불효는 다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감독과 프로듀서의 관계였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마 아버님은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죠. 본인이 이제 못다한 부분을 만드는 것도 있고 본인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올드한 그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로
넘어가는 네, 부분이 네. 있어서 신구의 조화가 잘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땠습니까? 네, 좀 저예산이기도 했고요. 애니메이션이 사실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지원 사업 외에 투자를 받기 힘들고요. 네. 근데 아주 행복하게 여하튼 EBS라는 방송국에서 투자가 들어왔었고, 아이고, 예.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지원도 받고, 오.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네. 좀 맞춰진 제작 그 예산 안에서 만들었어야 했어요. 네네. 저예산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 퀄리티에서는 조금 죄송스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기억을 해보면 잘했다. 예, 그렇게 스스로한테는 얘기해 주고 제가 잘 싶습니다. 몰라서 그런데요, 의원님, 그 리메이크를 했다는 게 그 원작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좀 다시 그린 거예요? 다시 각색을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머털도사와 누덕도사와 왕지락이라는 주요 인물과 이야기는 아시죠? 알죠, 당연히. 배경이 되는 네. 그것만 살리고 26부작 시리즈로 바꾼 거예요. 26부작, 예. 원래 3부작짜리였는데요. 네. 그걸 좀 많이 새로 조금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모르는 수 분들이 있는 있을까봐 거죠. 제가 한번 새로운 여쭤본 이야기를 많이 씌워서 각색은 했지만 머털도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도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만화의 정신이랄까요? 네. 그 주제는 깨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두호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두호 선생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궁금하네요. 딸인 거 알고 되게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그게요. 네. 처음에는 이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오. 만화계에서는 뭐 이렇게 거의 부처님 같이 아주 그 뭐랄까 양반 선비님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판권에 대한 계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양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시장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맞아. 예, 그것과 관계없이는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설득하는데 좀 애먹었죠? 왜냐하면 이동호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네. 매니지먼트 비슷하게 또 있으니까요. 예, 조율은 또 그쪽에 있는 매니저와 해야 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게 될 것 같고요. 예, 힘든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 유 의원님한테는 그 머털도사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뭔가 뭐라고 네. 그러죠? 이모? 네, 맞아요. 그렇게 이모 봐야 될- 같은? 그렇죠. 엄마는 아니고요. 엄마가 되고 싶지 뗄래야 뗄 수 없는.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캐릭터 내 중에 이름이 하나죠. 되었죠. 네. 어. 여자친구 묘선이 또 있고요. 묘선이. 그 이후에도 그러면 애니메이션 또 제작을 또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요 얘기가 좀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하고 그래요? 좋아요. 저희 그 한국 애니메이션은 창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 회사를 들여다보면 창작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한 작품 있으면 많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끝까지 완성한 거는 머털도사 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나 뭐 단편이나 중편으로 나와서 뭐 상을 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었죠. 지원을 받고.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고요. 하청업을 역시나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역시도 애니메이션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는 진도라는 다큐멘터리와 또 연해주에 남겨진 별들이라는 네. 어떤 우리 독립 유공자들 만주에 남겨졌던 잊혀진 그분들을 기리는 네. 예, 그런 다큐멘터리도 SBS하고 공동 제작을 했고요. 진도 하셨어요? 네, 진도는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작으로 세월호를 다루는 또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하고 다큐멘터리는 완전 다른 장르 아니에요? 네. 완전 다른 근데 영역이죠. 어떻게 또 다큐멘터리를? 또 제가 영화 영상을 해서 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영상이나 어떤 같은 그 기획 단계는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또 연이 닿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은 수익성으로 볼 때 가장 돈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는 다큐. 정말로 진짜 이거 고생만 많이 하고 품만 많이 팔고 빚이 많아요. 그래요? 예, 빚 많은
뷰 많은 사람. 네. 네. 그러면은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특히 또 그 다큐멘터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볼 때 역사가 또 들어있는 다큐멘터리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 그 역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산이 정말 네. 여기서 말하기 뭐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죠. 네. 근데 하나는 만주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가서 연해주 뭐 이런 데까지 다 가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따라가지 못했어요. 현장 프로듀서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말 그대로 투자, 지원 이런 거를 받고 플랫폼을 뚫고 이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총 제작 네. 지휘를 했던 거죠. 총괄 지휘. 네,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제작비로 한 명을 더 늘릴 수 없는 네. 아이고, 그런 상황. 제작비가 문제요. 네, 기억에 남는 건 늘 제작비예요. 에피소드가 제작비구나. 야. 네, 그걸 이제 모으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고 또 가서 굉장히 고생했던 어떻게 보면 영상 노동자들이기도 하죠. 제가 지금 국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상생법을 내고 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고 더욱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이 상당하네요. 한번 꼽아볼까요? 지금 유정주 의원님께서 네. 그동안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학 시절부터 영상을 네. 전공하면서 아까 현장에서 편집도 하셨고 편집도 했고 미술도 하셨고 그거는 학교 다닐 때 네네, 많이 시나리오도 때, 하셨고 학교 다닐 어쨌든 때 간에 심지어는 주인공도 했디야. 출연도 하셨고 네, 그 출연도 필름이 하셨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 그땐 필름으로 촬영을 했어가지고.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네. 본인이 제작도 하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스토리, 아버지 작품 중에 기파이터 태랑이라는 또 2000년 초반 작품에 네. 거기서 스토리 기획도 했네요. 스토리 기획도 하시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애니메이션에 등용했던 첫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고생하시면서. 돈도 한번 좀 끌어와보고. 네, 진도에서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죠? 만신들이 나와서 그 진도는 진도만이 갖고 있는 그 무속 신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그 진도 앞바다였잖아요. 사고를 네네네. 당한 곳이. 예. 그래서 진도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이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용됐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진도의 사람들이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 자기 지역인이 아니어도 보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무속 특별한 신앙이에요. 것 같은데요. 예, 무속 신앙인데 무속 신앙. 진도의 무속 신앙이 찾아보시면 다른 지역과는 굉장히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축제이기도 하고요. 슬픔을 나누는 장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역이 갑자기 그런 그런 뭐 아픈 일이 생겨서 진도하면 슬픈 도시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 당시에는 심지어 진도 바다에서 잡힌 고기나 이런 것들이 생산되지도 않았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혀 뭐랄까요 그 원망보다는 이 아이들을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난 아이들을 어떻게 무속 신앙이긴 한데 보내주는가 일종의 그 바리떼기 아시죠? 바리떼기 소설을 잘 보시면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진도의 무속 신앙과 세월호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네. 그때 문화재로도 계시는 만신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저희는 무속인이라고도 하지만 네. 또 우리한테는 문화재이기도 하시죠. 그분들이 저한테 하나의 예언을 딱 해주셨어요. 예언이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네. 이제 촬영 한참 중에 좀 나이가 있으셔서 허리가 아프다고 잠깐 쉬어야 했었거든요. 네. 이때다 하고 이제 실례되지 않게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죠. 오늘 처음 뵙는데 제작자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허리가 아프면 아직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냥 이렇게 받으셔서 딱 돌아서는데 저한테 너는 결혼을 못한다. 그게 언젠데요? 그게 몇 년도? 바로 국회 들어오기 전입니다. 바로 전에. 그래서요? 그리고 어이구.
어떻게 하셨지? 딱 이제 이러면서 아, 네 하고 가는데 만인이 도와서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게 딱 그렇게. 그래서 저는 영화가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가 국회의원이 됐던 해 바로 겨울이었어요. 바로 전 겨울. 네네네. 그때는 생각도 안 했던 네, 일인데. 그렇죠.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건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해석이 그렇게 되네요. 그러네요. 그런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보통 에피소드가 아닌데요? 네, 그런가요? 네. 자꾸 우리도 만나러 가야 돼요. 아니, 꿈 얘기, 만신 얘기에서 다들 오해받는 건 아닌가 싶은데, 한국 전통, 제가 문체이잖아요. 네네네. 한국 전통 문화의 그런 무속과 우리 한국 그 무속 신앙과 또 불교에 갖고 있는 보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보물들, 네.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문체에 들어가서 네네네. 더더욱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좀 필연인 것 같아요. 오. 네. 무속인 내용을 애니메이션 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바리떼기 그 소설 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만들려고 많은 노력이 네. 있었어요. 근데 좀 딱 느낌이 오는데. 애니메이션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획 예를 들어서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냈어. 그다음에 원래 하셨던 또 일들이시고 좋은 또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우리나라에서. 투자 아닐까요? 아까 돈 말씀하셨는데. 돈 얘기를. 투자가 제일 힘들죠. 어. 우선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하청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8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멈추어서 다시 하청업을 하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뽀로로 네. 탁 터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유아용,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크게 나눌 네. 수가 있습니다. 많죠. 근데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애니메이션을 보면 유아나 아동 애니메이션 있지만 네. 또 패밀리 애니메이션 좀 다르거든요. 네. 가족, 그러니까 성인들도 재밌게 보는 애니메이션에 좀 중심이 가 있기도 하고 또 성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 군을 갖고 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좀 협소한 거죠. 한국 애니메이션은. 네. 그러면서 많은 투자들이 유아용 애니메이션에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하게 한 거죠. 창작이라는 시작을. 이 시장이 있구나. 네. 이게 뭐 돈이 되는구나, 말 그대로. 네네. 해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렇게 큰 시장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했던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뽀로로라는 작품은 네. 어떤 영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네. 그 뒤로 꾸준했어야 되는데 네. 워낙 비슷한 애니메이션들에만 이제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집중 투자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예, 더 좀 작아진 게 있었고요. 지원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들이 이제 없는 상태예요. 생겨나도 네. 크지 않고 몇 개 이제 큰 제작사들한테만 가는,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저조한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비교를 하면 제일 금방 와닿잖아요. 영화는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K 드라마. 네. 굉장히 지금 뭐 세계 속으로 맞아요. 네, 한류를 뭐 뿜뿜 네, 완전 뭐 하고 오징어 있는데 게임, 뭐 지옥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지옥도 여기서- 원작이 원래 만화 아니야? 제가 네. 원작은 지옥의 웹툰. 네, 웹툰이고. 웹툰이고요. 네. 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과 네. 지옥은 그 국감 뒤에 나왔지만 네. 미나리. 우리 네, 영화 미나리. 참죠. 미나리. 그 영화와 그 시리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시리즈죠.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네, 너무 자랑스럽지만. 한국 인력이 만들어서 네. 이 인력의 기획력과 네. 그들의 이제 인력들이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재능,
그리고 하여튼 뛰어난 기획성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만 한국이 투자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투자한 거죠. 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과 그리고 미나리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디에 갈까요? 넷플릭스.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과제를 더 안게 된 거죠. 오징어 게임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 굉장했겠죠. 네. 그리고 미나리 같은 영화를 한국이 투자했을까? 라고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면 그렇죠. 그리고 안 했을 가능성이 왜- 큽니다. 맞아요. 장르 영화가 아니죠. 맞습니다. 소위 된다는 장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투자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맞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수 컸을 있죠. 겁니다.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한국에서 계속 투자가 안 되면서 5년을 끌다가 결국엔 넷플릭스가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그 다양성의 그 좀 열린 시각이 필요하고요. 또 모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예, 이제는 좀 더 뛰어난 신인 작가의 등용들도 활발히 돼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더 과제로 남겨진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식 재산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어쨌든 가능성은 확실히 보여준 그럼요. 대한민국의 네. 이 창작, 제작. 창작과 기획력은 너무너무 뛰어나고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기획 단계에서 기획을 너무 잘하니까 중국에서 사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네. 중국에서 사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중국에서 저희가 기획한 기획 단계에 있는 좋은 작품들을 이제 사가죠. 지식재산권을 사서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모험과 어떤 또 이제 다양한, 다양성.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신인 작가들도 많이 발굴하고 그렇죠. 뭐, 이런 방법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된 케이스들을 보면 웹툰과 영화가 있어요. 예. 이 컨텐츠 분야에는 영화는 아시다시피 90년대 중반에 기획 영화라는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프로듀서 군단들이 나와요. 정말 역사를 바꾸는 건 여러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초기에는 몇몇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짜집기가 아니라 기획이 필요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이 프로듀서 집단들이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 네. 뭐 결혼 이야기라든지 그때 그 젊은 층들의 결혼 맞습니다. 이야기 네네. 오피스텔에서 뭐 이제 이야기는 돈을 갖고 튀어라 이러면서 장르 영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걸 좀 넘으면서 계속해서 한국 영화들이 옛날에 홍콩 영화 한참 네, 또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있었죠. 그때처럼 다양한 영화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복합 장르들이 막 쏟아지고 네. 그때는 제작사들이 중추가 돼서 신인 감독들을 발굴도 했고요. 그때 나왔던 감독들이 다 봉준호 감독, 장준환 감독, 우리가 알고 있는 최동훈 감독, 뭐 허준 감독 다 그 시절에 채택이라 그럴까요? 딱 그 세대네요. 그 세대에 택해진 그때 신인 작가 감독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원래 투자와 배급만 했던 이 대기업들이 제작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계속 성공한 작품의 장르와 성공한 작가와 감독들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패착이 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비슷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또 불공정, 그러니까 이제 데뷔하기 힘들어졌고요. 신진 작가들이 그래서 그들의 반짝이는 누가 탄생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그때 첫 데뷔작이 플란다스계였거든요. 정말 망했거든요. 네네. 지금 흥행에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네. 그때 지금같이 그 정도로 흥행이 실패했으면 두 번째 작품 나올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입봉작이 잘 안 되면. 예, 근데 그의 재능을 보고 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게 하면서 지금 이 봉준호 그렇죠. 감독이 있을 수 있는 살인의 추억 건데 때문에. 그러한 모험과 도전이 지금 많이 없어요. 네. 드라마도 잘 보시면
아주 이미 성공한 작가들의 드라마가 아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안전한 거 위주로 그쵸. 자꾸 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성공한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웹툰도 뭐 거의 한국에서 만들어진 직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쵸. 웹툰 시작이 네. 한국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웹툰이 뭐가 재밌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하려고 그러고 네. 일본도 웹툰은 한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져갔고 세계가 열광하는 어떤 하나의 직업을 만든 거고 요즘 아이들 뭐가 되고 싶어? 다 웹툰 작가. 웹툰 작가. 맞습니다. 많이 보더라고요, 정말로. 네. 결제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유명 작가와 데뷔하는 작가들은 굉장히 그게 커요. 갭이 커요. 그러니까 처우가. 그래서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플랫폼사와 또 창작사 간의 어떤 불평등이랄까요? 네. 불공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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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네. 웹툰도 우리나라 영화 시장은 사실은 좀 저물어 갔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네. 이 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큰 시장을 갖고 있는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네. 곳에서 좀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나 뭐 이런 투자사 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화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쪽을 영화 감독이 하나 흥행을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들어오는 이게 게 문화 쪽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왜 어렵죠? 사업을 해도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힘든 나라.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라. 또 이런 말은 또 어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쵸? 사회가. 네, 사회는 구조적으로 그게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 그게 참 모순돼. 근데 영화 쪽은 신기한 게 첫 작품이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또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한 번 그러면 좋은. 또 그분도 그 다음 작품이 네. 없으면 안 그러니까 되고. 좋은 감독, 좋은 작품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네. 그게 알 수가 고민정 있죠. 예,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사부활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맞습니다. 정책을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유정수 네, 의원님께서. 네.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저는 문화 쪽이니까요. 예술가들이 그것만으로도 밥벌이라고 합시다. 밥벌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머릿속에서 기획을 하고 그걸 맞습니다. 재밌게 만들고 정말 많은 것들이 영혼이 들어가는 작품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네. 그 신진 작가한테 오는 어떤 쉐어가 되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정말 기본 소득도 안 되는 것들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처우 거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아니, 이제 맞습니다. 집안의 부도 그게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아니 되나요? 뭐 영화 대체? 쪽이나 이런 방송 쪽 스태프들을 뭐 그 페이가 너무 정말 열정 페이고 그런 건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저 유정주 기초소득이죠.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네. 유정주 의원께서도 보니까 국감이나 이런 데서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또 애니메이션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뭐를 발이라고 하나요? 아, 예.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법안 발의. 네, 계속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전체 이 컨텐츠 맞아요. 쪽이 다 아우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몇 개의 그러니까 개정안들은 냈는데 제정안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개선하는 개정안은 아주 큰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잘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계류되는 경우도 많지만요. 근데 제정안은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요. 복잡하게 얽힌 어떤 문체부나 뭐 공정위가 있으면 이 둘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요.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제까지 제가 얘기한 웹툰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다큐멘터리든 어떤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유통 환경을 만들자.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한 상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요. 제 임기, 21대 임기가 닿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 통과를 꼭 시키고 싶습니다. 이번 그 법안을 딱
발의를 하셨을 때 업계 이제 이런 영화계라든지 네. 문화계 실제 이제 뭐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반응은 기대가 어떠하셨습니까?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맞죠? 물론 법안을 발의할 때 제 마음대로 발의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 전에 현장인들 이야기를 이미 듣고 오. 필요한 것을 내는 것이죠. 근데 발의를 하면서도 부처나 정부나 또 그에 관련된 어떤 굉장히 많아요. 이해관계들이 많겠죠. 플랫폼사도 있겠고요. 그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예, 또 이제 기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조항들이 조금 변경이 되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현장에서. 그러나 저는 늘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은 있을 수 없더라고요. 네, 제가 맞아요. 이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거는 그거는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오두막이라도 만들자. 비바람을 피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또 그 시대마다 또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그 시대를 따라가는 어떤 법안들을 개정해 나가는 것. 네. 이게 더 일단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하는 게 참 중요한 네. 것 그렇죠. 같고. 왜냐하면 예. 시대가 바뀌었는데 맞아요. 누군가는 네. 그렇죠. 예, 그 트렌드, 그 시대, 그 현실을 그렇죠. 보고 영화 뭘로 보세요? 저는 영화관? 대부분 다 요즘 극장도 못 가고 그쵸. 넷플릭스. 예. 네. 넷플릭 땡으로 저는 보는데. 근데 영화의 정의가 지금 법률로 네. 극장에서만 상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개정안으로 내었어요. 네. OTT에서 영화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걸 영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죠. 예, 그렇죠. 그럼 거기서 들어온 수익이 어떤 영화 발전 기금 같은 이제 영화 창작사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지원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노동의 대가가 기금으로 모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근데 법은 예전에 만들었기 만들어진 때문에 거죠. 그때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뀔 줄 그렇죠.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극장업을 하는 사람은 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 말을 하면. 아니요. 극장업도 네. OTT로 가죠. 극장에서 극장은 어떻게 되는 했던 거예요? 영화들도 네. 그 다음 같이. 플랫폼이 VOD거나 OTT로 가지 않습니까? 네, 싫어할 이유는 아니, 없는 개봉 거죠. 극장에 많이 안 갈까봐 사람들이.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 어떤 기금을 네. 기금을 모으는 거는 영화인들의 문제지 대중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대중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죠. 이 영화 기금을 만들면서 지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금에서 이런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네. 있는 기회를 또 네. 또 있죠. 주고 독립 영화도 주고요. 순환구조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 영상 쪽이나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야, 이제 우리 분야에서도 이제 국회의원이 나왔어. 이제 우리 잘 되겠다. 막 이렇게 그런 부담과 기대가 좀 크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욕을 그런 얘기 많이 없었잖아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욕을 많이 먹고 욕을요? 계시다고요? 아니, 오히려 막,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쪽 분야 사람들이, 아이고, 유 의원님, 우리 이제 잘 여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해줘. 우리 이제 살아나게 해줘. 우리 쪽 산업이 좀 커지게 해줘. 그럴 거 아니에요. 현장을 아는 유일한 당신만 의원님이십니다. 믿을게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보람될까요? 근데 늘 현장에 저도 현장에 있어봤잖아요. 그렇죠. 늘 그러니까요. 부족해 보여요. 국회는. 그리고 우리 예술인 분들이 참 얌전하세요. 방으로는 찾아오시는데 싸우진 않으세요. 우리 왜 자영업자 분들, 소상공인 분들 너무 힘드셨잖아요. 아유, 그만큼의 그렇죠. 목소리를 내셔서 국회도 그만큼 들은 거거든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술인 분들은 참 자존심도 높으시고요. 네. 어디 가서 자기 힘들다는 얘기도 잘 못하시고요. 오. 이 코로나 한국의 가장 힘들었던 분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나 죽겠다 이런 소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원 정책과 초기 코로나19 지원 정책에서 많이 빠졌죠.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왜 우리 힘들 때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문화야? 맞습니다. 예술이야? 네네. 이런 말을 좀 습관처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들여다보면 그들도 사실은 그거 생활인인데. 생업인 거고.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까지는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세요. 예, 저는 그게 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현장을 다 담아내기에는 제가 참 역부족이지만 하려고 시도하는 것들도 있고 네. 해낸 것들도 있습니다. 오. 근데 그는 다 해낸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현장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았어요. 같이 소리를 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힘든 일은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저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딱 같이 상상의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드리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으시죠? 맞아요. 없는 것 같으신데요? 아니 지금 약간 졸리세요? 아니, 문화예술 그 콘텐츠 쪽. 반성 중이세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저는 솔직히 문화예술 쪽. 아, 저도 문화예술 쪽이니까 참 예, 이렇게 그쵸. 저도 이렇게 이런 유정주 의원님 같은 분들 뵈면은 우리 쪽 좀 살려달라고 네, 네. 그런 부탁 할 것 같아. 본인 힘든 걸 생각하고 계셨구나. 왜냐면 다 각자의 입장에서 왜냐면은 아니면 비가 오면 가장 힘드신 부분. 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제가 행사 맞아요. MC가 주 맞아요. 직업인데 행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공연 쪽 분들 너무 근데 힘들었고. 다 내 거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 나도 내 거만 불만할 수는 없잖아요. 자, 비가 오면은 비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우산 장사는 어떡할 거야?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뭐 제 입장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항상 가만히 방관하는 자세였는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나만의 일이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가 또 그러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가녀린 의원님께서 네. 이렇게 도전적이고 방송에도 남들도 안 가녀리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그렇게 네. 사실 첫걸음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뭐 저 말고도 노력하시는 문체위 의원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다들 조금씩 전공이 있으신데 제가 아무래도 컨텐츠 쪽에 있다 보니 그런 문의들은 저희 방에 많이 오고 저와 함께 보좌진들도 공부하게 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오늘 현장일 보니까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예. 일단 알게 됐어요. 도전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너무 느껴져서 좋네요. 아니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볼 때 유정주 의원님이 엄청 이렇게 막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뭔가 누가 시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책임감. 맞습니까? 네, 책임감은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뭐 먼저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면이 있으시는데 이제 사람을 지금 또 보시네요. 예, 이제는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으니까 나 귀향 이렇게 된 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요. 근성이 있으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죠 뭐. 좋게 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저희가 시간이 지금 오늘 훌쩍 지나서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더. 더 파고 들어서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요. 네. 더 재미있고 더 도전적인. 오늘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인간 유정주에 대해서 너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더 정을 주기 전에 네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2년 새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올해 방송을 더욱더 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새해 첫 손님이어서 네네.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또 배우기도 네. 했고요. 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열정을 또 가지고 가는 시간을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더 알찬 방송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